안녕하세요. 강용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대치동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과학논술 지도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력은 상당히 독특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물리 과목 논술을 지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화학이나 생명과학도 가르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리 논술 그리고 이제 융합형 면접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이제 초기에는 공통과학 강의를 좀 하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공통과학을 하고 학생들이 투 과목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해달라는 이제 투 선택 과목들을 좀 강의를 좀 했었고요. 중간에 약간 이제 책을 쓰느라고 어떤 책인가요? 노빈손 시리즈라고 한때 어렸을 좀 때 유명했던 많이 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몇 권 집필을 좀 저술을 좀 하느라고 잠깐 강의를 쉬었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때 통합논술이어가지고 과학이 당시에 통합과학 논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명과학이나 화학 논술까지 지도를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통합논술이니까 그때도 과목을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통합이란 이름에 맞게 혼자서 강의들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으로 분리가 된 이후에도 화학이나 생물 수업들도 좀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수업들을 좀 해왔었고요. 지금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논술 전형이 매해마다 뭐 줄어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보면은 적지 않은 인원의 학생들을 이제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뭐 엄청난 숫자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학생들은 좀 어떤 학생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누구나 생각하듯이 수학과 과학의 특정 영역에 강점이 있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 논술이 있는 학교라면 이 수능에서 투 과목을 선택했다든가 그럼 그 부분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의 이제 어떤 교과 출제 경향에 비춰볼 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면 다른 전형에 약점이 있는 학생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으로도 지나기 쉽지 않겠다. 아니면 희망하는 수준이 지나기 어렵겠다. 그렇죠. 교과 전형은 일단 벌써 판단이 나 있는 상태일 것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내가 지금 바라는 학교보다는 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대학을 서열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좀 다른 학교들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특정 과목에서 특별히 약점이 있어가지고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정시 기대도 만만치가 않은 이런 경우들까지 있겠군요. 수학과학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과생인 경우에 있어서 특정 과목 보통 국어겠죠. 약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점수가 막 널뛰기를 하는 모의고사별로 한 번 잘 쳤다 못 쳤다 그런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수학과학에 강점이 있다면 준비를 꼭 하는 게 좋고요. 논술 전형이 잘 맞는 학생들이라면은 마땅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논술 전형이 잘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도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 학생들이 준비하는 방법은 조금 남다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논술 전형에 있어서도 수학이나 과학 문제들의 난이도들의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수학과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은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대학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특정한 강점이 없다 하더라도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맞춰가지고 준비들을 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 논술 전형에 내가 적합하구나 또는 그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가름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수학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강점, 이 학교 내신도 교과 성적으로 봐야 되나요? 모의고사로 봐야 되나요? 성적 자체라기보다는 과목에 대한 자신감. 나는 수학과학 되게 잘하는데 교과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고 모의고사도 점수가 불어날 수 있지만은 개인의 자신감, 자기만이 아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내가 수학 또는 과학을 좋아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또 좀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논술 문제가 단순하게 뭘 구하시오 이렇게 네.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바를 잘 파악하는 것. 뭐 A를 설명하고 B를 이용해가지고 C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을 때 A, B, C라고 하는 이 평가 요소들을 잘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그냥 수학과학을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기본적으로 잘 분석하는 독해 능력, 분석 능력.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대학에서도 기본이 되는 능력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갖추고 있는 학생, 남 말을 잘 이해하고 또 주어진 자료들을 잘 분석해내는 학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아이들이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의 시작은 어렵겠지만은 기말고사가 마친 다음부터 이제 보통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술 전형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수능이나 일반 교과 시험보다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학생들이 지금부터 이 논술을 준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뭐 부족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부족함이 있지만은 이제 지금 또 학생들이 수능이나 내신에서 너무 높은 점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다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들을 가집니다. 논술에 그렇게 논술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논술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뭐 누군가가 행정고시를 친다면 아주 낮은 점수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합격을 하는 것처럼 논술도 합격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꼭 다 맞지 않더라도 또 다 같이 준비를 완벽하게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실제 대학들의 합격자 점수 공개 이런 것들을 보면은 100점 만점인데도 30점대 학생들이 합격한 학교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우는 이제 최저의 마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학교에 비해서 논술이 좀 어렵다거나. 그렇죠. 그런 학교들 보면은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논술을 90점 또는 이제 뭐 고득점을 해가지고서 합격하는 전형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그 학교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점수를 득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 교과나 수능처럼 그 꼼꼼하게 모든 것을 내가 맞춰야 된다. 이런 부담은 좀 적게 시작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한 70점 정도를 맞으면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근데 70점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점수인 거죠. 뭔가 하나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한 페이지를 안 푸는 거와 마찬가지 A, B, C를 설명하고 구하고 이용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용하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흔적을 답안에 남겨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논술에 좀 적응을 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서울이나 이제 중심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근에 뭐 논술 학원이다 또 논술 지도를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도 그래 좀 있을 텐데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면 사실은 이런 논술 전형에 접근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하더라도 합격하는 경우들도 좀 적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또는 혼자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EBS에 가게 되면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읽어보고 두 번째 내가 지원할 대학들을 좀 정하게 되면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들을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출 문제를 바로 못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고 스스로 한번 써보는 거기 기본적인 설명이 자세하게 있는 뭐 성균관대라든가 중앙대 같은 경희대 같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해설들을 보면서 스스로 써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논술 준비는 문제를 분석하고 내 스스로 써보는 것, 그 과정이 중요한 거겠죠. 학생들이 여러 대학의 자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혼자도 풀어보고 채점 기준안을 보고서 또 더 모범 답안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내 논리적인 설명, 뭐가 논리적인가에 대한 감을 키우는 것, 그냥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과정까지 논리적으로 쓴다는 거. 두 번째는 써보면서 어디까지 쓸 것인지
너무 쉬운 내용을 길게 쓰는 것도 좋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뜨리는 것들도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쓸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 수리라든가 뭐 과학도 필요하지만은 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예. 그냥 풀이만 쓰는 게 아니라 글로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연습들도 해보는 게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문제를 풀어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푼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렇죠.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처럼 예. 어려운 문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그 자기 답안을 글로 잘 표현하는 것. 예. 이걸 다 보는 거기 예. 때문에 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좀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이 답안보다 내가 더 잘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불필요하게 쉬운 부분들을 길게 쓰지 않았는지 점수가 되지 않는데 예. 시간 잡아먹고 답지 분량만 잡아먹는 예. 또 중앙대 같은 경우들은 보면 학생들이 나중에 느끼겠지만 답지가 아주 칸이 좁습니다. 예. 쓸데없는 내용을 써버리게 된다 그러면 예. 정말 중요한 내용을 쓰지 못하는 간결 명료 뭐 이렇게 적어야 되나 봐요. 예, 중앙대 같은 예.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희대나 연세대는 좀 자세히 써주는 게 좋은데 예. 또 자세히 쓴다고 하더라도 쉬운 내용들을 예. 그냥 자세히 쓰는 게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기 예.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용두삼이형의 논술 시작은 거창하게 막 자세히 설명하지만은 예. 정작 중요한 부분 가서는 예. 빼고 그냥 건너뛰고 답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피하는 감각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예. 그 이과생들 이렇게 논술을 치르면은 대부분 수학이나 과학을 학교에서 치르게 되는 건가요? 이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예. 따라서 수리 논술만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수학과 과학 논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몇몇 의대들처럼 예. 이제 수리 논술에 이 의학 보는 논술이라는 학교도 형태들로 좀 특이한 전형들이 예.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그 통합과학하고 생명과학 원 여기서만 출제가 또 되더라고요. 수리 논술은 보지 않고요. 예, 그렇죠. 예. 학교 따라 그런 예. 특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학교마다 수학이나 과학에 응시하는 논술 과목이 차이가 있기도 한데 학교 내에서도 모집 단위마다 응시 과목이 다르기도 하다고요. 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예, 예. 묶어서 이제 의치학 계열은 별도의 문제를 출제를 별도 좀 하고 예, 이 투 과목의 출제 폭도 좀 넓은 예. 그런 좀 학교 내 논술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건국대는 이제 응시하는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물화생 중에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예, 그렇죠. 선택하기도 하고 예,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과학에서 이걸 알고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예. 너희들은 물리를 꼭 하고 들어와라. 예. 너희들은 화학을 꼭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예.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선택이 열려 있는 우리 과는 좀 이렇게 좀 종합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치고 들어와라. 예.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학 논술을 본다고 하니까 그냥 학원에서 물화생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잘 맞는 거 선택해서 생물이 잘 맞는다라고 해서 생물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 봤는데 실제 그 모집 단위에서는 화학 논술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이 무슨 과목인지 무슨 과목으로 응시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이것을 미리 살펴봐야겠어요. 이제 건대를 내가 꼭 바라는 학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예. 문제가 좀 덜하겠지만은 건대 특정한 과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과인데 이과에 지정돼 있는 과목을 건대 수의대를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럼 생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되잖아요. 거죠. 화학하고 있었는데 예. 건대는 수의 이렇게 쓰려고 하면 예. 화학과 생물을 다 준비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건대 특히 수의학과라든가 꼭 수의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대가 좀 내가 논술 전형에서 좀 중요한 학교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건대 과목 선택을 과학 논술 과목 선택을 꼭 체크하고 논술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건대 논술 올해 변화가 좀 있죠. 예, 그렇죠. 올해 이제 논술에 몇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예, 예. 제일 큰 변화는 이제 연대죠. 예. 연대가 이제 수능 최저를 없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능 후에서 수능 일정 자체도, 전후로 일정을 바꿨고 이제 치대만 남기고 의대는 또. 모집을 하지 않는 변화들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건대 같은 경우 이제 최저가 없었는데 이제 최저를 신설하는 건대는 차이가 상당히
변화를 많이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수능 전이다가 또 수능 후로 나타나고 수능 최저도 한 해는 있고 한 해는 없고 한 해는 또 있고 없고 이걸 또 번갈아서 하기도 하고. 대학들이 그래도 논술 전형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정말 실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우리 학교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인지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까. 건대 같은 경우 이제 최저를 없애고 그냥 논술로만 쭉 뽑아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오히려 실력 있는 학생들이 피하게 되는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최저를 도입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좀 뽑으려고 하는 그런 변화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연대는 또 작년에도 또 파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과 성적 자체를 논술에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수능 그 논술 성적만으로 선발을 하는 변화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올해도 계속되는 과정 중에 수능 최저까지 없애는 어떻게 보면 더 큰 파격을 연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 때문에 예상되어지는 좀 영향들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많은 학교에서 교과를 반영 비율은 뭐 30, 40 잡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한 6등급 정도까지는 이 내신에서의 불리함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좀 그런 편이죠. 한 5등급, 6등급 정도까지는 또 이제 5등급, 6등급도 이 전체 평균이 아니고 대학별로 내신 내는 방식에 따라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잘했던 학기 몇 가지만 딱 집어넣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전체 평균보다는 좀 상향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점수 차이를 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상징적인 차이. 이제 우리 최저도 없애고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너는 내신이 이렇게 되니까 이 학교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 또 수능이 너는 이렇게 나오는데 논술로 여기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좀 상담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학생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1등급하고 6등급 정도의 점수 차이가 1점 미만인 물리 논술로 따지면 그래프 하나 그리면 역전되는 그렇죠. 교과 그게 1등급하고 6등급하고의 차이는 그 정도의 그래프로 역전하고도 남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군요. 뭐 나는 6등급이고 내 경쟁자들은 다 1등급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신에서의 반영하더라도 점수 차이는 1점 미만의 차이들밖에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대 논술이 그래도 좀 어렵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 이제 연대가 한 4년 전까지는 이제 수학도 과학도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조절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연대 외에도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도 수리 논술 좀 어려운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좀 조정들을 하고 있는 물리 같은 경우도 많이 쉬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학생들의 물리 실력도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에 좀 힘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저를 없애면서 난이도를 좀 더 높여보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모집 정원도 줄이게 될 텐데 연대가 논술 전용으로는 확실하게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이제 모집하겠다는 그런 좀 이렇게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대 같이 그 논술의 난이도 자체가 그래 좀 까다로운 학교들 그리고 조금 더 평이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의대만 수리 논술을 따로 치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 뭐 울산대라든가 카톨릭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한양대도 여전히 수리 논술만 하면서 좀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요. 한양대 의대 쪽은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익대도 이제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 통합이라겠지만은 그 과학의 응용을 하고 있는 이제 수학 문제.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가 학생들이 좀 쉽다고 많이 하죠.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하지만 중앙대는 답직한이 아주 작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는가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중앙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따르면 중앙대는 수학 1번이 좀 상당히 쉽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서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죠. 아, 쉬운 문제에서도 역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렇죠. 관건인 거네요. 예.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풀이 과정을 글로 잘 표현해야 되는데 예. 쉬우니까 답만 간결하게 예. 논리적으로 빈약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그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학교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뭐 의대나 치대, 수의대, 한의대 이런 곳들 중에서도 논술을 치러지는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이곳들에서도 좀 달라진 점들이 좀 있나요, 교수님? 올해의 변화는 연대가 없어진 거. 그렇죠. 연대가 없어지고 하지만 네. 연대 치대는 남아 있는 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중대 같은 경우 이제 연대 원주 같은 경우 또 모집 정원을 살짝 줄인 아, 이 예. 부분들이 예. 좀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한양대 같은 경우 예. 수리 논술만 실시를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의학 논술 형태, 아, 가톨릭 약간 인문계 의대같이. 논술 예, 예. 형태들로 예. 이제 올해 신설을 좀 하는 변화들이 있었고요. 예. 반면에 카톨릭 의대는 이제 오히려- 수리 논술에다가 이 의학 논술 이 있었는데 예, 그걸 올해 폐지하고 예. 이제 수리 논술만 가져가는 그런 좀 예. 한양대와 카톨릭 의대의 크로스네요. 그렇죠. 예, 전형 방식 교환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일정 자체를 보면은 의대가 이제 울산대나 가톨릭대, 경희대가 또 같은 날짜 같은 시간이더라고요. 보면은. 예. 또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군데 정도는 칠 수 있는데 경희대는 이제 또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수학에 약간 약점이 있고 예. 경희대가 이제 울산대나 카톨릭 의대에 비해서 수리 문제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또 과학 예, 논술 과학에 좀 이렇게 강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또 이게 경희대를 최저도 조금 더 예. 낮게 설정이 돼 있기 예. 때문에 선택하는 게 하나의 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예. 있습니다. 게다가 또 치대나 한의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또 뒤에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매번 보면은 경희대, 치대나 한의대에서 논술도 또 조금 더 수월하게 예, 진학하는 그렇죠. 좋은 학생들도 결과를 있는 내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예, 예. 고민되는데 논술로 6개를 다 채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써놓고 중복으로 써놓고 예. 이 당일날 선택해서. 최저 충족 여부 예.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한 군데는 아예 못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최저를 다 맞췄다면 또 이제 점수가 잘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한 학교는 네. 또 정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네.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적절하게 둘 다 최저는 맞추고 정시로는 안 수능 된다면 후 그때 선택하는 선택하는 방식을.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2020년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특징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강용범 선생님 모시고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